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유아 아이들 사고력 수학 학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 전에 항상 얘기를 했듯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 하고 싶고자 하는 이런 것들로 그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학원 이름을 많이 정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자체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오면서 붐이 일으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은 맞지 않거나 또 사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유아 시기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오고 있죠. 나오는 것조차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왜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일찍 많은 거를 시키면 학교 가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서로는 이렇게 하고요. 지금 사고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고력에 대해서 제가 요 전에 강의를 한번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강의 다 들으시고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시기 바래요. 자, 이 사고력이라는 말이 왜 유아 시기에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후에 이 사고력 학원을 보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거는 부모님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정확한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왜 유아 시기에 맞지 않는 내용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고력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사고력은 어떤 상황 발생 시 집중하여 비교하고 분석하고 추리하여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력 자체가 언제 가능하냐? 유아 시기에는 불가능해요. 언제 가능해요? 좌뇌가 성장하고 대뇌에 있는 전두엽이 발달하면서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전두엽에 대뇌 피질이 쌓이면서 분석하고 추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대뇌의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할 무렵이 학교 간 이후에 가능해요. 학교 가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대뇌에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 있어요. 이 전두엽에서 하는 것이 분석, 추리, 판단, 또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두엽 부분이에요. 두정엽 부분에서는 수리, 또 공감이 아니에요. 공간 감각에 관련된 것이 두정엽에 있어요. 측두엽은 귀로 듣는 언어의 이해력이 이 측두엽에 있는 거예요. 후두엽은 시각적 감각, 그러니까는 시신경이 이 후두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 정보가 후두엽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전두엽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두정엽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측두엽에서 처리할 것인지 각각의 신호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전두엽 부분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냐면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발달을 시작하고, 두정엽도 마찬가지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두정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강제로 어린 시기에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아이의 우뇌 발달을 강제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를 위에서 보면은 우측에 우뇌, 좌측에 좌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뇌는 아이가 약 24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서 약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가 우뇌를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발달하는 기간에는 좌뇌의 발달 속도를 굉장히 늦추게 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강제로 언어와 수리에 관련된 거를 강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아이의 우뇌가 발달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사회성이 부족하고 좀 많이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심하게는 좌뇌형으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기주의 그것을 넘어서 소시오패스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간단한 학습, 또 그 이 학습을 하기 위한 집안 환경, 이런 것들이 아이를 반사회적 인격 성향으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어린 시기에 수학학원이나 또 영어학원, 또 빠른 시기에 가르치는 한글 읽기,
이런 것들이 학교 가기 전에 강제로 하게 되면은 반강제로 좌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뇌 성장을 억제시켜요. 아이는 태어나서 약 4년에서 5년간 폭발적으로 우뇌가 성장을 하면서 각종 사회성과 또 생각, 창의력, 예술 활동에 대해서 관련된 뇌가 성장을 하는데, 이것을 강제로 억제시키고 좌뇌를 빨리 터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면요, 대부분 80% 정도는 우뇌형 타입으로 태어나고요, 약 20%는 좌뇌형 타입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좌뇌형 아이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받기에 더 유리해요. 전 세계적인 교육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은 좌뇌형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외우는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확률이 더 높아요. 아무리 창의성이 높고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암기력이 떨어지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사회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해도 이 사회가 또 이런 교육 문화가 확 바뀌지는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이다 하더라도 똑똑하다는 개념이 암기력이 높은 아이를 똑똑하다고 표현을 해요. 또 IQ 테스트 자체도 암기력이 높고 이런 좌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IQ가 높게 측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뇌는 3세에서 7세 사이, 좌뇌는 8세에서 11세까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좌뇌가 성장하는데, 이것을 강제로 좌뇌를 터뜨리게 되면은 더 빨리 좌뇌가 성장하면서 우뇌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같이 오르면서 논리력이 학교를 가기 전에 강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 아이들 중에 말을 또박또박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너무 빨리 철이 들었기 때문에, 철이 들었다는 소리는 이 우뇌를 일찍 버렸다는 소리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생활을 해야지, 그 아이 똑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더 철이 든 행동을 하면은 이 아이들은 우뇌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좌뇌에 있는 앞쪽 부분에서 하는 게 이제 보통 언어 능력이고요. 두정엽 부분, 이 중간 부분에서 하는 게 수지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은 일단 듣기는 어렸을 때부터 우뇌랑 같이 활용해서 듣기를 하고요. 말하기 자체도 우뇌에서 듣는 이 청각 능력을 이용해서 언어에 관련된 뇌를 이용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언어의 이해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또 학교 가면서 생기는 영역이 있는데, 언어의 이해도를 올려주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올라가면서 상대방 말하는 것에 대한 이 말귀를 알아듣고 어떤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넘어서부터 가능해요. 이 논리력도 수학을 배우면서 논리력이 올라가면은 수학적 수리 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언어가 많이 발달한 아이들은 언어적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 창의성이 많이 발달한 아이들은 또 창의적 논리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쪽은 팩트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자, 그래서 좌뇌에 있는 논리와 우뇌에 있는 창의의 이 교집합이 바로 사고력이에요. 이 논리는 언제 는다고요? 좌뇌가 발달하는 8세 이후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창의성은 이 3세에서 7세 사이에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창의적 사고력 같은 경우는 이 3세에서 7세 사이에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창의성을 올려줬는지에 따라서 창의적 사고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8세부터 11세 사이에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많이 올려주면은 언어적 사고력과 수리적 사고력이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는 유아 시기에 사고력을 올려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사고를 열어주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 자체가 논리랑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등학교 이상이 돼야 가능해요. 그래서 이 창의력만 가지고는 이 사고력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아 시기에 한다는 게 거짓이에요. 두 번째,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아내는 수학이에요. 자, 요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수학은 공식 대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공식 대입해서 풀려고 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꼭 이렇게 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아내는 수학은 초등학교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냐? 중학교가 넘어서 전두엽이 발달하는 그 순간부터 수학을 계속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이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정엽이 강하게 발달한 아이들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접근 방법을 하려고 하면은 꼭 필요한 게 이 창의성이 발달이 된 아이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우뇌가 발달하지 않는 아이들 강제로 이렇게 이런 사고력 수학 학원이니 영어 학원이니 또 한글 같은 거를 빨리 가르치고 읽게 하는 이런 교육을 많이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아내는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죠. 영재 아이들. 그래서 이 팔아먹는 이런 업체에서는 꼭 영재 아이들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열심히 하면은 영재 아이들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영재는 타고난 재능이에요.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은 수재예요. 수재도 또 하나의 재능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드물게 나타나기는 해요. 늦게 시작했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따라잡는 아이들, 극히 드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말도 안 되는 시기에 해가지고 실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학습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심하게는 뇌질환을 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념을 명확히 형성하고 이해시키는 수학인데 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개념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암기식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모든 게 연산이에요. 학교 들어갈 때 덧셈, 뺄셈 가르치죠. 2학년 때부터는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큰 자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는 별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연산뿐이 없어요. 이 연산뿐이 없는데 무슨 이 개념을 명확히 형성하고 이해시키는 수학을 시켜요. 3학년 때까지는 사고력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원리를 스스로 찾아 깨닫게 하는 수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찾는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원리 찾을 일이 없어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사고력 수학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사고력 수학은 대뇌 전두엽에 있는 대뇌 피질이 쌓인 이후부터 슬슬 가능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능한 게 중학교 때 전두엽이 쌓이면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5학년 되면은 우뇌랑 자뇌랑 웬만큼 성장이 끝나면서 전두엽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고력이 가능해요. 그 전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고력 학원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수학을 가르치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하면 생각나는 게 연산이에요. 연산은 사고력 수학하고 1도 관련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다든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또 이 방법이 있을까 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식을 쓰는 단계에서 사고력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단순 풀이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방안을 내놓는 시점에서 사고력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방안대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빠릿빠릿한 사람을 쓸 건지 또 느리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다 만들어진 틀을 따라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사고력이 아니에요. 사고력은 계산하는 식을 딱 쓰는 순간 사고력이 끝나요. 그리고 이런 단순 5 더하기 2는 3 곱하기 4 더하기 2는 이런 것들은 사고력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이 연산을 사고력 수학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산은 사고력 수학이 아니에요.
또 사고력이라고 해놓고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뭐 아빠는 사과를 3개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사과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는 전체가 다 몇 개인가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이게 사고력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그냥 주관식 문제예요. 사고력 수학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 식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하게 하는 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사고력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대부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력이든 창의적 사고력이든 이것들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넘어서 슬슬 가능하고 본격적으로 가능한 게 중학생 넘어서 가능하기 시작하다는 거. 그때부터는 고등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상황 발생 시 그 상황에 집중해서 내가 생활했던 여러 가지 생활들 이런 것들을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비교하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저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추리를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력인데 사고력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과 또 수많은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없는 유아 시기에는 이 사고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고력 하면 단순히 그냥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고력은 분석하고 비교하고 또 최종으로 판단하는 그 과정까지 필요한데 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초등학교 이전에는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건 판단이 아니라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넘어가면은 아이 스스로 본인의 지금까지 경험과 비교 있죠? 다른 부모와 이런 관계, 또 다른 아이들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때부터 사과를 하는데 이 사과 자체도 초등학교 전에는 엄마가 무서워서 사과를 한 거고 초등학교 이후에는 아이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해요. 그런데 이 사과하는 것도 부모가 제대로 된 사과를 안 가르쳐 주고 자기 자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부모들한테 본인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도 뭐라고 하다 보면은 아이가 사과하는 법을 못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존심을 채우다 보면 아이가 사과하는 법을 평생 못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아이가 잘못했든 부모가 잘못했든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든 잘못한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사과하는 연습 이런 것도 시켜야 돼요. 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유아 시기에는 아이 스스로 이런 사고력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사고력 수학은 원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넘어야 가능해요. 원래는. 그리고 조금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는 가능한데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은 단순 연산 계산이지 사고력 수학이 아니고 사고력 수학 학원조차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요것으로 조금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제가 강의하는 게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이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했다고 저한테 들어오는 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역효과만 들어오지. 근데 사실은 알 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어느 학원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는 뭐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어차피 판단은 부모가 하는 거니까 그래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의미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 전에 했던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올린 거를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 꼭 들어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고 다음번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